안녕하세요. 초명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초명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초명씨입니다. 요즘 그 흥행인 작품 넷플릭스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 만한 것에 대하여 제가 Q&A를 갖고 왔습니다. 제가 이제 1년 동안 무당생활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, 제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자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굉장히 무서운 거를 못 봐가지고 좀 많이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시리즈물인데요. 무섭더라고요. 아, 맞다.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보고 와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뭐 이거는 좀 자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나 좀 궁금해서 넣어봤거든요. 10분 12초 그 맨 뒷자리 귀신 보셨나요, 여러분?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좀 띄워볼 건데 이게 원래 나리가 맨 뒷자리에 혼자 있거든요. 처음에 이렇게 빈 책상으로 나와요.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마루타 역을 했었던 현욱이가 그 얼굴이 이렇게 약간 좀 카메라가 이쪽 잡히는 그 시선에서 귀신의 장면이 쓱 지나가거든요. 원래 나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장면, 이거부터가 일단 복성이지 않았나. 이건 별거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다 아셨겠지만 저 혼자 그걸 보면서 와, 저거 복선이다. 그랬기 때문에 넣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날이 뒤에 있었다는 거는 좀 다른 복선 중에 하나라고도 보는 게 이게 원래 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와요. 내 모습을 보여줘도 상관이 없거든. 난 진짜니까. 근데 귀신은 자기 모습을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뒤로 들어옵니다. 얘네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내고 뭐 누구인 척 연기를 잘하고 한다고 하지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이걸 실제로 겪어봤던 게 있었거든요. 맨 처음에 이제 신굿을 할 때 신명은 진짜 제 눈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데 끝나갈 무렵쯤에 뒤통수가 진짜 뒤에서 누가 쓱 하고 들어온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때 느꼈던 게 귀신은 뒤로 들어온다는 말이 맞군. 제가 한 번 겪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무당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부적이든 뭐든 등등등 이 효력을 처음부터 제가 믿겠습니까?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거를 믿게 된 건데 무속인 이런 구세 행위를 할 때 귀신이 뒤에 있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. 이게 등골이 오싹하다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귀신은 이제 뒤로 들어온다. 그런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한 건데 나리 뒤에 귀신이 있었다는 것 또한 나리가 그 귀신의 tuk주가 되는 역할이잖아요. 그거에 좀 복선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이게 귀신이 뒤로 들어올 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그냥 진짜 맞아요. 그 등골이 오싹하다는 그 말, 딱 그 느낌이에요.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종이에 사주를 적고 기리고에 이제 내 소원을 빌잖아요. 이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, 이게 사실 아무래도 영화고 뭐 드라마고 그렇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. 이게 어느 부분에 효력이 있냐, 뭐 기리고처럼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막 이런 거 뭐 등등등 이렇게 큰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마지막 Q&A에 넣긴 했는데 일단은 그게 있어요. 제가 점사를 볼 때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적잖아요. 간혹 종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다른 분의 사주가 적혔다거나 내용을 적혔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지워서 드리던가 새로 적어서 드려요. 그리고 굿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사주를 적잖아요. 이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.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다 지워서 찢어서 버리거나 보통은 제가 불에 태워서 버리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종이에 적힌 그 사주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어요. 무당될 사람을 보통 신가물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가물이 엄청 세신 분이 왔는데 다음 손님도 가물이 좀 세요. 그러면은 앞전에 있던 손님의 기운을 그 다음 분이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 사주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. 뭐 신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사주를 함부로 종이에 적어서 남한테 주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되도록 좋아요. 진짜 그렇습니다. 세 번째, 임나리가 귀신에 홀린 이유, 세아가 주인공인 이유. 뭐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겠지 하시겠지만 무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제 나리 같은 경우는 1화에서도 세아랑 완전 대비되는 캐릭터로 나와요.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뭐 누구를 싫어한다든지 학생의 신분으로 클럽을 간다든지 1화부터 이런 캐릭터를 극명하게 나타낸 거는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. 복선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. 사실 나리 같은 경우는 귀신의 타깃이 되게 딱 좋아요. 귀신은 음의 기운이 강한 거잖아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조금만 검정색 기운, 뭐 증오든 질투심이든 이런 기운을 확장시키는 게 귀신이거든요. 음의 기운을 넓히기 위해서. 그러다 보니 나리는 제격인 거죠.
왜? 이미 타락한 존재거든. 타락한 존재라는 거를 1화부터 보여주신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미 조금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? 타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? 캐릭터상 좀 새아같이 맑은 캐릭터는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 귀신은 그런 캐릭터가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죠. 내가 이 몸에 들어가면 얘가 증오심이 커져? 내 힘도 세지거든요. 그래서 나리는 그런 캐릭터고, 내 반면 새아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파란색과 빨간색, 다음화 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 귀신들이 한 명은 완전 빨간 색깔 목도리고 한 명은 완전 파란 색깔 목도리로 나온단 말이에요. 나중에 그 파란 색깔 목도리 한 애가 좀 도와주는 그런 귀신이 되잖아요. 딱 새아가 파란색이고 나리가 빨간색이다.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새아가 어릴 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내는 의지가 있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.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. 긍정의 힘은 여러분 귀신의 세계, 무당의 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실제 주인공을 너무 잘 배정했다고 느끼는 게 실제 그 주인공이 눈이 되게 밝아요. 정말 맑아요.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맑은 기운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. 기세다는 것도 맑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맑은 기운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아가 핸드폰을 가져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잖아요. 그게 가능한 거는 새아에게는 맑은 기운, 즉 정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어렵긴 했어요.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뱀신이라는 게 실제로 있나요? 햇살이 뱀신을 모시잖아요. 무당 역할로 나오지만 뱀신을 모신다? 사실 이 부분은 전 엄청 의문이긴 했어요. 보통 정석의 무당들은 조상신을 모신단 말이에요. 여기서 뱀신은 조상이 아니잖아요. 뱀은 조상이 아니잖아요, 여러분. 그리고 그 딱 집 안에 갇혀 있잖아요.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무기라고 아세요? 이무기에 대한 설명란에 드릴게요. 이 이무기는 이게 한국 전설에 등장하는 상사형의 동물이긴 한데 뭐 미신이라면 미신이지만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믿는 사람이고 저는 이무기를 실제로 영으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. 아무튼 이게 이무기가 뱀이 1000년의 시간의 수행을 하고 나면 용이 된다.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무기라고 하거든요. 이무기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신이 뭔가 실수를 해서 벌전을 받고 그 뱀의 몸으로 갇히게 된 거죠. 근데 그러면 그 업을 풀어야 내가 승천을 하든 다른 뭐 능력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. 그 업을 풀려면 누가 필요해? 매개체가 필요하죠. 그게 햇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햇살도 그 집안에 신기가 있었겠죠. 무당될 사람의 집안은 맞았는데 신기가 있다는 거는 집안에 벌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제 추론상 햇살이 그 전부 다 아팠을 것 같아요. 아픈데 뱀신 입장에서는 타깃이 된 거죠. 얘가 신기도 있고 나를 섬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도 어디가 아프네? 윈윈의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. 너 아프니까 내가 보면 집안 기운 털어줄게. 하지만 넌 말보셔. 그렇게 하면서 내 업을 딱 그 집 안에서만 힘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. 그 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벌전을 맞은 신이 그 몸에 갇혔다. 그렇기 때문에 딱 그 구간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런 거죠. 뭐 마을의 정령, 수호신, 이무기, 터신 등등등 이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뱀신도 이유가 있을 거다. 이게 사실 우리 이제 현생에서는 저도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좀 신기하고 어려웠어요. 그렇습니다. 거기 나오는 귀신의 엄마 같은 경우도 무당이잖아요. 거기도 조상신을 섬기고 있잖아요. 가운데 부처 있고 이건 불줄이 강하니까 부처 동상을 모시는 거기도 한데 뭐 산신령님도 있고 원래 보통 그런 게 기본적인 케이스죠. 5번째, 귀신이 전화상으로 자꾸 속이잖아요. 처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속이는 장면들. 왜 굳이 그렇게 하냐? 그거는 귀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의 아픈 기억, 불안, 질투, 증오심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인간의 마음, 증오, 이런 어두운 마음이 커지면 귀신의 힘도 세지니까. 실제로도 그렇습니다. 귀에 와서 속삭인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. 신의 말씀은 귀로 들리지가 않아요.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딱 내 이마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느낌? 머리로 봤거든요. 머리로 봤는데 저도 아직까지 너무 헷갈리고 힘든 부분인데 귀로 들리면 보통 그러니까 귀신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. 이 친구는 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. 근데 자꾸 그때 이거 했어. 이거 한 거 같은데. 이런 게 자꾸 들려요. 그럼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?
아, 그렇구나. 하는 순간 저는 바로 귀신한테 농락을 당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귀로 듣는 거 믿지 않아요. 믿지 않습니다. 이게 사람 말도 100%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로 장착되기 전까지 믿지 않습니다. 이게 점사 볼 땐 절대 안 그러는데 일상생활이라든지 제가 뭐 굿이든 뭔가 치성이든 뭔가를 잡아놨을 때 그렇게 귀신들이 자꾸 속삭여요. 실제로 정말 귀신은 그런 변장도 잘하고 척도 잘하고 아무튼 얍삽한 존재인데 작품의 특성상 매개체가 핸드폰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 설명하기 어려운 이 추상적인 내용을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로 삼아 시리즈물의 캐릭터성, 그러니까 매개체, 캐릭터성? 뭐라 그러지? 영화의 정체성? 메리트? 중요 부분? 중심 내용? 등등등 나타내지 않았을까?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? 적절한 단어 있으면 저 댓글로 좀 남겨주실래요?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서. 그리고 6번째, 아니 기리고라는 어플이 이런 효력을 가지는 이유가 있을까? 무당의 시야에서 보면 어떠세요? 영화니까 그렇겠지라고 했으면 저는 이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. 그래서 제가 파헤쳐 보았습니다. 이 내용은 다음 편에 알려드릴게요. 지금까지 뭐라고 여러분? 청명하씨는 알아서 할게 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바이바이.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.